네, 지난 시간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관심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같이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선발하는 채용 절차가 바로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 부분을 같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면접 같은 경우는요, 이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서류라던가 필기 시험에 좀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접은 제가 따로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면접 부분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좀 만들어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되는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면접을 같이 보시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을 하던 기업에서 내가 일자리를 얻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 경력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면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면접을 앞에 두고 떨어지면 너무 아깝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채용 절차에서 서류라던가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시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 합격하고 또는 일단은 내가 필기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좀 뒤로 밀어두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또 이 말로 하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 알아두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면접은요. 말로 해서 익혀서 내가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일을 잘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과 표정 그리고 표현력을 다 동원해 갖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그 앞에 뭐 서류라던가 이런 그 필기 시험이 합격이 아니에요. 패스예요. 일단 통과거든요. 진정한 합격은 면접을 합격해야 우리가 넌 이제 최종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까지 끝까지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면접을 왜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면접 당일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옷을 잘 준비해놨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셔츠에 뭐가 묻는다던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비가 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그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면접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당일 나의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줘야 되는 만큼 준비가 좀 철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여러분들 가갖고 일단 나는 말을 원래 잘하니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냥 말하면 뽑아줄까? 아니면 요즘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이런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블라인드 채용의 면접 방식이 아주 새로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 갖고 와봤습니다. 1995년에 이거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기존 면접 방식을 탈피해서 내 사람 뽑기가 다양화됐다 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면접을 실시한 적이 있다라고 다루고 있고요. 97년, 네, 벌써 11년 전이잖아요. 이때도 취업의 최대 관문 면접을 알아야 뚫을 수 있다 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면접 백태 해갖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프레젠테이션 면접, 자율 면접, 무자료 면접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블라인드 면접이죠. 동료 면접, 술자리 면접, 실무자 면접, 자 이렇게 많은 면접 기법들이요 옛날에도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면접 방식이 도입된 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여러 방식들 중에
가장 사람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개발을 해서 채용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면접 방식에서 사람을 평가하던 기준과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합격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변하진 않았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무슨 특이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가장 나는 사회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회사에서 나는 정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과정 제가 아까 통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과정은요. 서류 전형,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1, 2차 구조화 면접. 여러분들 여기까지는요. 사실 앞에 보시면요. 인적성 검사까지는 패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용 검진까지 가기까지는요. 일단은 면접을 통과해야 채용 검진까지 가겠죠. 그리고 최종 합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거는 패스고 결국은 면접을 통과해야 나는 취업을 보겠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보고 와가지고요. 아, 면접에 가보니까 야, 얘들 영어 되게 잘하더라. 야, 다 잘생겼어. 다 박보검이야.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면접은요. 평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요. 자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가갖고 떨어지면은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본인이 면접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건 절대로 아니고요.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원자의 이런 데이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면접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전형 그러면 어떻게 설계되나요? 한번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같이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 그 채용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1차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인적성 검사라는 걸 가장 먼저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를 나눠가지고요. 데이터를 뽑아내요. 여러분들이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적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1차 면접 때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평가 점수를 받은 친구들한테 2차 면접을 통보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이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원데이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에 딱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메이저 공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는 이 면접자들을 다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아니면은 뭐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중간에 모여가지고 하루에 딱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루에 3개, 4개의 면접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이런 면접 전형이 이런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를 나눠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 여러분들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앞에 서류 그리고 인적성 검사 점수가 면접하고는 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채용 공고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전 시간에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디테일하게 읽어라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아예 딱 써 있어요. 이 얘기는 인적성 검사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면접자한테 어떠한 질문을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지금 아예 공고문에 이렇게 게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이 앞에 다른 서류와 이 필기 점수와 별개는 아니다. 이런 부분 여기에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다 연결되는 거구나. 조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인적성은 검사입니다. 어떤 검사죠? 이 지원자가 면접에서 어떤 점이 조금 강하고 약한지를 좀 사전에 알아서 이런 질문을 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절대 수능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요. 상장 기업의 경우는 한 42%가 실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은 한 80% 정도 실시를 합니다. 공기업은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어떤 채용의 과학화를 통해 가지고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이런 것들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게 꼭 무슨 지적 능력, 얼만큼 머리가 좋은지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검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걸 검사하나요? 예, 제가 그래서 디테일하게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직무 적합성을 보는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해당 직무에 얼만큼 잘 맞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업무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일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들이 전부 다르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지각력부터 시작해갖고 뭐 비판력, 검증력, 창의력, 논리력, 상당히 여기 많은 어떤 력으로 끝나는 것들을 제가 갖고 왔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은요, 그게 맞다, 틀리다, 몇 개 맞았니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에 어떻게 답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 어떤 여기 역량에 내가 평가 점수를 받는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요 이런 그 전체적인 이 역량별로 몇 점에 놓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낮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 또 면접에서 그게 낮은지 검증을 해볼 것이고 높은 점수가 나온 부분은 이 사람이 정말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죠. 그리고 직무별로 우리 직무에는 이쪽에 대한 능력이 조금 더 우수한 사람이 좋다. 이게 다 우수하면은요 정말 그냥 똑똑한 사람 뽑죠. 그냥 수학 시험 보면 되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별로 어떤 역량이 가장 높은가를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임원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이 최종 면접에 대해서는요. 보통 조직적 합도를 봅니다. 앞에 어느 정도 실무 능력도 검증이 됐고요. 일을 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게 당연히 그럼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런 걸 보겠죠. 조직에 적합한 걸 보기 위해서는 인성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성실성, 근면성, 대인관계, 섭외력, 감정, 정서, 침착성, 집중력, 뭐 지도성, 리더십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는 뭐 리커트 척도로 하던가 아니면 예, 아니요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쭉쭉쭉 내가 썼던 답이 어느 쪽에 내가 좀 성향이 높은지를 역시 점수화해가지고 면접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성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낮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어떤 걸 하겠죠?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서 프로젝트 같은 거 참여하면서 뭐 조장이라던가 프로젝트 리더를 한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도성이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뭐 리더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검사 점수가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지도성이 괜찮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평가 점수가 낮은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지만 자료 제가 만드는 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지도성이 좀 떨어지는 거 맞죠? 확인되죠? 예,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집을 사면 인성검사 답안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성향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무슨 수능 시험처럼 다 맞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시사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업계에 대한 상식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이런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면접 때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 말하는 게 딱딱 맞는가 이런 걸 판단하려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읽어보고 대화를 만들고 나만의 단어를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될 게 말을 해야 평가를 해주잖아요.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면접관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니까 평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사나 상식을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풍부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면접 관련한 현장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토론 면접을 하는데 여러분들 토론 면접 뭐 양보해라, 배려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5대5 토론 면접을 하는데 기조 발언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 친구는 배려한답시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블라인드 면접인데 토론 면접에서 말을 안 해요.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이야기 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면접을 좀 가보면은요. 이런 우리가 대졸 신입
사원이니까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겠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들은요. 나이 제한, 성별 뭐 이런 거 제한 없이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가보시면은요. 생각보다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업무 경력이 상당히 많은 분들도 면접장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이 정말 진검승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면접이 기존의 현업자와 내가 붙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떤 거 준비해야 된다고 좀 강조한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 왜 어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야 이거 면접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죠. 그런데 면접을 좀 더 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면접이 왜 어렵죠? 잘 생각해 보세요. 면접이 왜 어렵지?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면접은요. 질문은 뻔해요. 이 뻔하지 않게 대답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면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된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고 우리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 듣고 그대로 얘기하시면요.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여러 자료들을 두루 보시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할 때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기출문제를 많이 봐요. 아무 의미 없죠. 기출문제 다 알아요. 보면 뭐합니까? 답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답변을 잘 준비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편에도 구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도 잠깐 구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구글 정도 되는 회사 누구나 가고 싶어 하겠죠. 우리나라 공기업도 당연히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요. 자, 어떻게 사람 뽑습니까? 물어봤더니 면접 연습을 가장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딱 왔을 때 면접관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적극성, 몰입성, 자세, 대답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 얘가 진짜 여기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딱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이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은요. 곧 바로 이 지원자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면접에서는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저는 면접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똑똑한 애들 말고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면접 전에 당부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하시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토론 면접에 참가하게 됐어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네.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매몰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시사상식, 다양한 정보와 나만의 이야기들을 많이 컨텐츠를 새로 부어주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당연히 받겠죠. 네, 그 다음에 상황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시간 내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시고요. 왜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빠진 프레젠테이션은요. 정말 알맹이 없는 그냥 뭐 껍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잘못 뽑으면요. 정말 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은요. 반드시 떨어뜨릴 사람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떨어뜨리는 사람 누구겠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준비가 되셔야 이런 이 스크리닝을 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트렌드, 결국은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사람을 선발할 때는 이제는 과거에 인사팀이 사람을 선발했다면 이제는 인사팀에서 하는 건 서비스예요. 직무를 잘 알고 그 회사를 잘 알고 그 조직을 잘 알고 또는 정말 전문적인 채용 면접관으로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역량에 대한 거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 꽤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면접은요, 여러분들 서로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외워온 거 얘기하고 딴 데 보고 이야기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을 태도가 안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은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논리적이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세계 지식 포럼에서 미래 직업 역량 중에 사람 관리 기술, 다른 사람들과 협력 조정 기술, 그리고 인주 유연성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다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능력을 가장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면접은 정말 스피치다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스피치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면접을 보세요. 너 한번 얘기해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건 질의응답이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뭐 나에 대한 개인적인 뭐 직무 기술 면접으로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걸 물어보면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 질의응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 가면은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도 있고요. 나한테만 오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또는 해당 직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봤냐 그리고 수습 전환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쓰셔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시고 내 생각을 전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만 오는 질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오지 않고 이런 거는 정말 면접관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직무적 합성 점수를 봤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좀 수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수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은 수리 능력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질문 안 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질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가 스피치 질문은 스피치로서 딱 얘기를 하시고 나한테 오는 질문은 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면접에 가시면요 많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뽑아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면접관들은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면요 이 사람이 왜 크게 얘기하지 의심부터 하지 목소리 좋으니까 태도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을 못 봐도 마지막에 엔딩 펀치를 날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체크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어떤 도구나 다른 걸 갖고 오는 거를 막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내가 엔딩 펀치를 날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결론을 딱 제시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 결국은 여러분들 역량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지식, 기술, 여러분들 뭐 KSA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식과 기술을 더해서 평가를 하는데 태도는 곱셈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점수가 높은데 이 사람이 면접 볼 때 태도가 별로예요. 당연히 좋은 점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보는 이유 이 사람이 여기 얼마큼 준비해온 태도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요. 면접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세트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면접관이 주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걸 막 물어보고 자기 주관적인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앞에서 이 지원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필기시험을 본 거에 대한 점수 결과를 가지고 행동 기반에 대한 질문과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상황 면접이나 행동 면접에 대한 질문을 줬을 때 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이러한 추적 질문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세트화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주관적으로 아무거나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세트, 공식에 의해서 면접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 기반 면접, 이 사람이 과거가 없는 자, 미래도 없다. 과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해당 상황에서 이런 직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언제 무엇 한 적이 있느냐? 본인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네, 딱 이 세트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요. 정말 막힘없이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만큼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고 본인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좀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여기서 딱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 평가 방식을 통해서 이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 대한 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사람은 처음에 만나 가지고요. 3초에 딱 3초 동안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면접관으로 들어가면요. 들어오는 사람 딱 보자마자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씩 하면서 내가 가졌던 판단이나 생각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가고 어떤 첫인상이나 내가 준비해온 멘트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요. 처음 문 열고 들어갈 때 표정부터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면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처음 들어갔을 때 표정 그대로 면접을 보고 나올 때까지 그 표정을 유지한 사람이 가장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만큼 철저하게 연습이 필요한가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관들도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취득 순서에 의한 판단 오류를
범하지 않게 연습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방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휴일 근무가 많으니 주말 현장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모든 면접자들이 당연히 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말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좀 더 고급스럽게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은데 신입사원에게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이 입사 후에도 이런 그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 질문 뭐예요? 야근 가능하냐? 너 정말 직무에 몰입해서 일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요, 면접 질문 방식도요, 매우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냐라고 예스를 유도하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고 이런 질문을 만들어 와가지고요, 이 응시자가 딱 듣고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생각해서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전달하는 쪽으로 들어서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가서 내가 말 잘하고 오면 되겠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이상으로 채용하는 곳에서도요, 많은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의 면접이다.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블라인드 채용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준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많은 준비를 통해서 면접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발휘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를 한번 맞이해서 꼭 취업하는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뤘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 줄 요약 좋아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공기업을 좀 선호를 하고 또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라. 이 얘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채용 공고문이 제가 10장 정도 넘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채용 공고문에는 필기시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입사 지원서 작성 그리고 면접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면접관이 몇 명이 들어오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런 공기업이나 기업들의 채용 공고문을 먼저 자세히 분석을 하시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인적성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접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면접 전형은 면접관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와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저도 면접관으로 갔을 때 지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14번이면 그 사람은 저한테 하루 종일 14번이고요. 그 14번 지원자에 대한 이름이라던가 어느 대학 나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날 대화를 나눈 면접 때 제가 질문을 하고 얻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딱 전달하고 오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결국은 면접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취뽀를 하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면접 전형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얻는 이런 2018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